A 브랜드 레드 와인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근데 A 브랜드는 레드 와인이 없어요. 화이트 와인밖에 없죠. 잘 보려고. 이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호들갑을 떠올면서 이제 무한하지 않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개그 캐릭터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호들갑을 이제 떠는 방법은 뭐 그럴 수 있겠고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데 화이트만 나온다고 해요 뭐 이런 류가 있을 것 같고 가끔 식당에 가면 텐션이 이제 더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뵙거든요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건 여기서 팔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 어디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치? 그런 곳은 거기가 어디? 너무 가보고 싶은데. 매력적인데? 작가님이 큰 문제를 일으키셨네요. 자, 갑자기 소개팅 망가지고 컴플레인 들어가면서 헌 작가님 필독서에 필독서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 겸 작가 정우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도슨트계 아이돌로 유명하신데 혹시 아세요? 많이 뵀죠. 그렇죠. 네. 아이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옆에서 유퀴즈에서도 보니까. 뵙고. 유퀴즈에서. 유퀴즈 보셨구나. 핫한 사람들 다 나간다는 유퀴즈. 네. 유퀴즈 언제 나가시나요? 저요? 네. 저는 나갈 일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인이자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유튜브도 찍고 있고 가끔 글도 쓰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혹시 아시나요? 유튜브로 많이 봤죠? 원래 아셨나요? 유튜브로만 그럼 많이 봤다고 하긴 좀 그렇네요. 유튜브로 가끔 뵀습니다. 저 혹시 아셨어요? 저는 잘 몰랐다가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서 네. 검색해봤죠. 저도 사실 몰랐어요. 딱 검색해봤는데 사진을 보잖아요. 쉽지 않겠다. 예를 들면 지금 바로 느끼고 있어. 바로 느끼고 있었어. 내 촉이 사진만으로 맞았구나. 네, 사진만으로 느꼈어. 헌 작가님이랑 잘 맞겠다. 그가 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들끼리 반란을 한번 차리시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좀 수다를 떨었는데 친해지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별책 부록이에요. 왜 별책 부록인지 혹시 아시나요? 별이니까 별점을 매기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이 아닐까. 비슷합니다. 별점 높은 숨은 명도서에 대한 부록 토크라는 뜻에서 별책 부록이에요. 솔직히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밀리의 서재를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타국에서 1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타지에 있으면 한국어로 쓰인 책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배송비도 굉장히 높고 제가 잡지 에디터로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에 잡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전부 사볼 수 없어서 그때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면서 여러 잡지들을 정말 누리고 공부하듯이 레퍼런스처럼 쌓아두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해외에서는 고맙죠. 네. 우철 도슨트님은 어떠세요? 근래에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정말 자주 쓸 것 같은 게 저는 책을 언제 좀 많이 읽냐면 자기 직전에 누워서 많이 읽어요. 읽다 잠들잖아요. 저는 밀리의 서재 너무 좋은 게 읽다가 바로 듣기로 바꿔요. 잠이 바로 바꾼 다음에 누워서 듣다가 잠들어요. 책 고르시는 게 어려운 밀리의 서재 독자분들을 위해서 같은 듯 다른 저희 세 사람이 뭉쳤습니다. 베스트셀러 목록만 보고 계신 여러분들,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싶다면 좋은 책이지만 아직 입소문 타지 못한 책들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더 나아가 독서 의지를 깨워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별책 부록! 그래서 오늘은 새해기도 하니까 네. 2025년에 나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책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네. 나를 바꿔줄 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주제 관련 책 중에서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별점이 높은 순으로 6위부터 1위까지 랭킹을 정해봤는데요. 그럼 6위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는 제가 소개할 건데요. 고명환 작가의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입니다. 고명환 작가님 개그맨 출신이시죠. 네. 하지만 이제 작가, 자기개발, 멘토, 독서 전도가로 활동 중이신데 지난 20년간 수많은 책을 읽으셨던 거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하고 어떻게 해답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딱 읽었을 때 내 인생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항상 언급되는 내용이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라. 자꾸 답을 내리지 말고 질문해라. 근데 책에서 나오는 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남들의 이야기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걸 왜 할까? 왜 돈을 벌고 싶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근본적으로 던지고 독자들에게 그 답을 찾아가게 하는 책이에요. 2025년에 한 해 내가 어디에 의지를 가지고 어떤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아직 길을 못 정하셨다면 꼭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책 내용 중에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명한 작가는 독서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매우 재밌었어요. 자, 한번 짚어드릴게요. 시청자분들도 나는 어떤 상태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을 막 읽기 시작해서 아직은 책을 읽으면 잠이 솔솔 오는 낙타 단계. 왜 낙타죠? 약간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눈이 약간 감길라고 풀려서 해서 그런가? 약간 이런 느낌? 하품도 하면서. 아, 오케이. 그죠? 연기를 잘 하시네요. 자, 두 번째, 독서에 욕심이 생기고 스스로 책을 골라 읽기 시작하는 사자 단계.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책을 자유롭게 즐기는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저는 말씀해주신 카테고리 안에서 생각해보자면 낙타와 어린이를 합쳐놓은 유형인 것 같아요. 쳐놓은 낙린이? 낙린이요? 네, 낙린이 좋네. 제가 왜 낙린이냐면 잠들기 전에 제가 책을 읽는 이유가 하루를 좋은 문장을 흡수하면서 맺고 싶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잠이 잘 오고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어떤 다른 취미 활동보다 독서를 할 때 인간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좀 어린이처럼 읽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동수 작가님은 어떤 상태신 것 같아요? 사자는 그런 거잖아요. 뭐 어슬렁 다니면서 뭐 읽을까? 뭐 베스트셀러건 뭐고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약간 사자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표지가 느낌이 끌리거나 아니면 제목이 끌리거나 아니면 한 번 펼쳐봤는데 그 문장이 끌리거나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찾아서 읽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낙타와 사자가 조금 섞인 것 같아요. 낙사. 낙사요? 낙자. 그래서 아직도 졸려요. 이러면 너무 졸리고. 근데 이제 또 욕심은 또 있어요. 집에 사놓고 못 읽은 책이 산더미예요. 책은 원래 읽으려고 산다기보다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섞어놓은 낙자 상태다. 자, 그러면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거 정말 재밌는 기능이 있는 게 AI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천을 해줘요. AI의 한 줄 평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네. 성장하는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저자의 경험과 통찰이 담긴 이 책은 큰 영감을 줄 것이다. 완독할 확률이 70%입니다. 재밌네요. 이렇게 굉장하네요. 분석이 되니까. 근데 약간 일리가 있는 게 저도 이 책을 그냥 후루룩 다 읽었거든요. 그죠? 고전에 대한 이야기는 약간 무거운데 아. 자기 경험을 약간 가볍게 터치해서 네. 무거운 듯 가벼워서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네. 공감이 되네요. 저도. 네. 맞아요. 네. 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오이 전병근 작가님의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AI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근데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약간 어떤 내용일까 짐작이 되기도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텍스트를 읽질 못한다. 그치. 저만 하더라도 영상으로 보는 그 시간이 텍스트에 비해서 현저히 많아졌기 때문에 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독서법 그리고 읽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널리스트 출신이세요, 작가님이. 그래서 북클럽 오리진을 운영 중이신 지식 큐레이터 전병근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이렇게 리뷰도 AI가 한 줄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왜 도대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지? 요약본 읽으면 안 돼? 왜 적극적으로 이거 책 읽어야 돼?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신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내가 궁금한 게 생겼어. 네. 그러면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소하세요? 저는 정보면 구글 위주로 네. 구글링을 하고 인물에 관한 정보나 사실은 네이버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제가 AI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궁금한 걸
AI에 그대로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순간 내가 이렇게 AI에 익숙해져 있었나? 약간 섬뜩할 때 있어요. 답변은 대체로 만족스럽게 돌아오나요? 100% 신뢰하지 못해요.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나왔네. 그 다음에 다시 뭐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에 다시 찾아보는 편이에요. 크로스 체킹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얻을 때 사실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지, 정보를 얻어야지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긴 드물잖아요. 근데 아까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얻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AI에 물어보는 건 이건 오해할 수도 있는 게 그냥 간단한 거거든요. 살면서 막 영화 이런 거 그냥 후기 궁금할 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는 거고, 제 직업에서 미술에 대한 거는 웬만하면 다 책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워낙에 미술이란 분야가 분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말 답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논문 찾아보면 되죠. 논문까지. 네. 이건 직업이니까. 어쨌든 뎁스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책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그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그거를 돌봄의 읽기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돌봄의 읽기 우리가 좋다. 뭔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수동적으로, 예를 들면 이 그림 무슨 내용인지 읊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보는 것과 이게 내가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글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 작품이 어떤 의미인지, 이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서 책의 호흡으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가 불투명해 줄 수 있겠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는 네. 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핫하잖아요. AI가 뭐 모든 온 동네를 다 떠들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한 번쯤 쉬어가는 의미로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AI 한 줄평을 네. 읽어볼 건데 굉장히 재밌는 게 AI의 한 줄평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먼저 필수 독서 읽어드릴게요. 한 줄평. 독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책은 모든 이에게 필수 독서로 추천할 만합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세요. 깊은 사유. 한 줄평. 이 책은 깊은 사유를 통해 독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읽고 나면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3가지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하나 더 읽어볼게요. 인문학적 통찰. 한 줄평.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독서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 책은 독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꼭 읽어보세요. 저는 방금 되게 읽어주셨잖아요. 네.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걸 느꼈는데, 이 책이 읽지 못하는 사람의 미래, AI 말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서평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가 AI가 만든 거잖아요. 약간 거기서 오는 그런 아이러니. 그런데요. 그쵸. 그런 것도 참 재밌네요. 네. 자, 우리가 또 이제 독자의 실제 생생한 평도 들어야 되잖아요. 5개짜리가 있습니다. 별 5개. 독서 방식과 경험도 전자책과 종이책이 다르기에 밀리로 읽으면서 더 많이 생각했네요. 좋습니다. 4위로 선정된 책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한 정혜윤 작가의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인데요. 정혜윤 작가님은 이제 라디오 PD이시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동시에 굉장히 활발하게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타고난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보통 이제 타인들을 경유하는 이야기를 한 편의 산문으로, 한 편의 에세이로 담아낼 때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타인의 이야기를 옮겨와서 만드는 좋은 글을 너무 잘 쓰시고, 또 이 책을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이유는 삶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사람들이 자신의 사연과 함께 그것을 공유한다는데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도의 외딴 항구에서 오랜 시간 일하셨던 어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어들은 자유, 약속, 품위. 왜 그 단어를 선택했는지는 책을 꼭 읽어보셔야죠. 약간 되게 의외이면서 약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좋아서 2번 읽었거든요. 어부뿐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할머니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살고 싶다는 의미의 귀가 배지근해지다 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사회적인 참사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좋아한다는 스와힐리어 하쿠나 마타타이고요. 그분들이 고른 단어만 나열해놓고 봤을 때 알 수 있는 감동보다 그 텍스트 전문을 읽으시면서 이것을 꼭 느껴보시길 바래요. 저도 여러 번 다독한 책이니
강추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밀리의 서재가 또 굉장히 좋은 게 몇 분이 이 책을 서재에 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8,900분이 담아주셨거든요. 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고 위로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10,000명, 20,000명 많이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벅차 오른다. 나의 단어를 찾고 우리가 되고 싶은 글. 와. 문장 하나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냉소를 걷고 따뜻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인데 네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 후기들과 책 제목을 딱 보니까 떠오른 말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친절해라. 그런 말 한마디가 전쟁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좋은 말인데요. 네, 이번에는 제가 3위 책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본의 대화 코칭, 기업 코칭 전문가이자 리더 육성가인 하야시 겐타로의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대화법이에요. 아무도 너무- 상처받지 않는다니 너무 중요하죠. 너무 배우고 싶다. 아무래도 다들 그렇겠지만 일 때문에 저도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또 제 본업은 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특정 다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무심코 남이 툭 던진 말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 말 내가 썼나?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 직장뿐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에게 말로 상처받거나 상처 주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책이에요. 아주 실용적이에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대화법 39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요. 예시도 풍부한데 제가 책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두 분이 이제 아주 베테랑 와인 소믈리에예요. 근데 손님이 왔어. 딱 왔는데 남녀예요. 딱 분위기 보이잖아요. 남자가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귀기 직전, 썸 타는 사이예요. 근데 남자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브랜드 레드 와인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근데 A 브랜드는 네. 레드 와인이 없어요. 아. 화이트 와인밖에 없죠. 잘 보이려고. 이 경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에게는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네. 호들갑을 떠올면서 음. 이제 무한하지 않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개그 캐릭터로 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호들갑을 이제 떠는 방법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저도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데 화이트만 나온다고 해요. 뭐 이런 류가 있을 것 같고 그 가끔 식당에 가면 텐션이 이제 더 높으신 분들 있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 뵙거든요. 좀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런 건 여기서 팔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저 어디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데 그치? 그런 곳은 거기가 어디? 너무 가보고 싶은데. 매력적인데? 저라면 이렇게 레드도 좋지만 오늘 두 분이 주문하신 메뉴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화이트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오늘 분위기에 잘 맞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와, 저 완벽하네요. 거의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네. 자, 와인 소믈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A 브랜드에서 레드 와인이 생산된다는 걸 알고 계시네요. 정말 죄송한데 그 와인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비슷한 맛의 B 와인은 어떠세요?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레드 와인을 신청하셨으니까 다른 레드 와인을 소믈리에답게 추천을 하신 거네요. 저는 약간 그 음식에 집중한 게 아니라 무한하지 않게 하기 네. 위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보면 그렇죠. 스테이크 먹으러 왔는데 당연히 레드 먹어야지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딱 그 자리에서 맞다트리다를 짚는 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딱 짚진 않으면서 무한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대화법을 만들어주는 거죠. 좋다. 그 작가님이 큰 문제를 일으키셨네요. 자, 저희는 레드 와인을 취급하지를 않는데요. 이러면서 갑자기 소개팅 망가지고 컴플레인 들어가면서 헌 작가님 필독서에 필독서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책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말투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무려 2022년 출간 이후에 일본에서는요 이미 15만 부 이상이 판매된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과 손절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 또한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 아마 대부분 해당될 것 같아요. 2025년에는 자신의 태도나 말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께 최적의 필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이번에는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에 되게 치이는 문구들이 많네요. 네, 목차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상대를 위해 말하고 있다는 착각. 뭐,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네. 들어오고. 저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어요. 관계를 망치는 말. 그거 알아요. 내가 뭐 얘기하려 하는데 그거 알아요. 아, 나 그거 아는데 뭔 얘기할 줄 알 것 같아. 이거 벌써 기분 나빠.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벌써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나도 그거 기회 그거 해봤는데.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거죠.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 이게 개입하는 말이군요. 네. 너무 이르게 개입하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2위는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약간 좀 재밌는 책이에요. 보통 책은 한 명의 작가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투영해서 오랜 기간 동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여러 명의 수많은 작가분들의 시 엮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라는 책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내가 사랑을 하는구나 했더니 병원에서 부정맥인데요. 약간 이런. 키치하면서 그 단순히 키치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약간 메시지가 들어간 그런 문장들을 수집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밌다. 이 실버타운에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었던 그런 시들을 모아서 엮은 책인데 실버센유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생소해요. 다들 생소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생소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운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글자, 7글자, 5글자 이 규칙 내에서 표현해 보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고 한눈에 바로 읽을 수가 있어요. 한 줄 혹은 한 단어로 이렇게 뭔가 그 상황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책을 보면서 이런 거 되게 재밌는 표현이다. 그리고 울림 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남은 날 있다고 생각하며 줄 서는 복권 가게 앞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와닿냐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근데 그 아버님의 유일한 취미가 복권 로또 사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달 같은 수원 북문에 있는 복권집에 가서 매주 사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기다리셨어요. 그게 당첨돼도 이걸 가지고 뭘 써야 되겠다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고 내 경험하고 투영되니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아버님에게 운구까지 모셔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지로 가는 길에 보통 장지를 갈 때 자기가 살았던 곳, 기억이 많은 곳을 도는데 그 차는 마지막으로 그 복권방을 들렸어요. 아버님 참 좋아하시겠다 하면서 복권방에 쭉 가면서 아유 아버님 참 좋아하시겠어요 하고서 이제 쫙 갔는데 그 기억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듦은 뭐지?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이렇게 복권 가게에 있는 그 마음은 뭘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자명종 울리려면 멀었나? 일어나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자명종이 울리기를 일어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일어나긴 했는데 잘 때까지 딱히 할 일이 없다. 이거 되게 노년을 잘 함축하고 맞아요. 있는 셀류네요. 문장을 보고 와 되게 재밌고 위트 있다 이것도 좋은데 그 옆에 작가의 이름 그리고 성별, 써 있구나. 그리고 사는 지역 그리고 여기 나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직업도 나와요. 이분은 73살이시고 무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좀 더 뎁스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가님들의 직업이 무직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구태여 남겨놓은 그 엮은이의 그런
마음 같은 것도 이제 엿볼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시를 많이 소비하진 않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장점이라고 보면 제가 이 책을 펼치고 완독 시간이 30분이 채 안 되거든요. 아내랑 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래서 같이 본 것도 너무 좋네요.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아내랑 같이 보면서 이거 어때? 난 이게 더 와닿는데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 책의 장점 혹은 시의 장점이 굉장히 빨리 소비할 수도 있고 하나를 계속 음미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시가 가지는 약간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를 많이 읽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감성을 다시 이렇게 좀 그렇지 이런 게 시지. 맞아 생각할 수 있는 룸을 많이 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함의가 많고 맞아. 내 안에 남아있는 시간을 셈하지 않는 어떤 노년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으로 들었을 때 울림이 되게 다르게 다가오긴 해요. 함축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굳이 선정한 이유는 이제 한 해가 되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 시점에 이 정도 책에 가볍지 않게 무겁게 혹은 무겁지 않게 혹은 가볍지 않게 들춰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 책의 후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맞아요. 앞에 책도 그랬지만 특별히 자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매. 별점도 엄청 높아요. 와. 사람들이 시를 이렇게 많이 읽고 있었구나. 이걸 네. 확인하는 것도 되게 기쁘네요. 저는 맨 위에 있는 것도 좋아요. 한 페이지 읽는 건 몇 초, 넘기는 건 몇 분. 페이지마다 인생이 있는 책. 페이지마다 인생이 있다는 이 표현 되게 와닿네요. 네, 좋네요. 저 재밌는 거 봤어요. 짧은데 강렬합니다. 어르신의 마라맛. 어르신의 마라맛. 세대가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네. 그러네요. 재밌다. 네, 마지막으로 1위는 전성진 작가가 쓴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라는 책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B급 코드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빠져들면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종류의 유머를 이제 구사하시는 분이라 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첫 산문집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나와서 저 종이책으로도 구매하고 밀리에서 또 재독을 했던 책입니다. 전성진 작가님은 요리 잡지를 만들고 이제 음식에 대해서 글을 써 오시다가 베를린으로 이주를 하게 되시는데요. 베를린에서 50대의 아저씨인 요나스와 플랫메이트, 그러니까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명료하고 또 리듬감 있게 써주신 글들이에요. 네. 이 책이 흥미로운 지점은 모든 글들의 말미에 전성진 작가나 그 주변인들이 먹었던 음식이 등장해요. 음식이. 그리고 그 음식의 레시피가 등장해요. 정말 입맛 돋우는 느낌이 나고 그리고 동시에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책이 나의 생활에 되게 충실해지고 싶게 만드는 텍스트거든요. 처음에는 플랫메이트로 지내면서 이 요나스라는 아저씨와의 우정 속에서 좀 굉장히 삐걱해요. 50대 백인 아저씨와 20대 여성, 생물학적 여성이 이제 함께 살게 될 때에 요절복통이 많을 거잖아요. 이제 이 우정의 전제 중 하나는 전성진 작가가 작은 돈을 들고 이제 베를린으로 이주를 갔는데 이 집값이 굉장히 싸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좋아하지 않아도 한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전성진 작가가 자기가 생활을 하나씩 꾸려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내 생활을 잘 꾸리고 있나? 나는 지금 내 주변에 혹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잘 좋아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좋아하는 순간은 전성진 작가가 계속해서 자문을 하거든요. 내가 베를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맞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맞아. 그런 자문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넘어가는 게 오히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어떤 직선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한 인간으로 넓어지고 있구나. 굉장히 입체적인 성장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저는 이 책을 함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작가라면 이런 커멘트가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시작한 고백하는 외노자의 일기. 만난 적 없는 요나스가 덩달아 그리워지네요. 이런 피드백 받으면 저는 작가로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까지 6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는데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다음 회차에서는 저희가 각자 선정한 3권의 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럼 저희가 어떤 책을 골랐는지 저희 셋의 픽은 무엇인지 다음 토크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또 봐요.